이번 차시 수업 주제는 영국 문화의 세계화 과정입니다.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국의 기원과 영국인 2. 영국과 기독교 문화 3. 영국 사회의 세계화 4. 대영 제국 박물관과 영국의 전통입니다. 첫 번째, 영국의 기원과 영국인입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영국은 섬나라입니다. 이런 섬나라가 서로 연합하여 한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언 잭이라는 국기를 보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가 합쳐져 영국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영국 지도입니다. 영국이 흔히 섬나라로만 알고 있는데요. 섬나라인 건 맞는데 그 영국의 그 섬의 북쪽은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남쪽은 잉글랜드, 이 서쪽은 웨일즈, 그 다음에 옆에 또 섬이 하나 있는데 아일랜드의 북쪽은 노던 아일랜드에서 4개의 지역이 합쳐져서 영국이 됩니다. 자, 그 국기를 보시면요. 자, 영국 국기는 하얀색에 빨간색 십자가가 있죠. 스코틀랜드는 파란색 바탕에 X자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그 빨간색 십자가와 흰색 그 X표가 합쳐져서 1606년에 오리지널 유니언 플래그 됐고요. 거기 아일랜드의 그 또 빨간색 X자가 합쳐져서 1801년부터 Current Union Flag, 그래서 현재 유니언 플래그가 됐습니다. 자, 작은 영토를 가진 영국은 한때 세계를 지배하는 영광의 대영 제국을 건설하여 세계 속에 영국, 세계 속에 영어를 심은 위대한 민족연합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들도 세계를 제패하기 전에 다른 민족으로부터 오랫동안 박해를 받고 눈물과 고통을 체험하였습니다. 자, 한번 표를 살펴볼까요? 시대, 현재, 중세, 고대. 국가의 면적 대영 제국 24만 1752 제곱킬로미터. 그 다음에 인종은 앵글색슨족 6천만 명. 수도는 런던, 국기는 유니언잭입니다. 자, 중세에는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로 나눠져 있었고요. 노르만디계 프랑스인. 그 다음에 수도는 수도 런던, 식민지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자, 고대에는요, 켈트와 로마 제국, 켈트족, 앵글족, 로마족, 주트족, 그다음 수도는 런던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국명 대영 제국,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잉글랜드 하는데요. 영국의 실제 이름은 The United Kingdom, 그러니까 연합된 왕국, of Great Britain. 그 위대한 브리테인 섬과 노던 아일랜드, 북 아일랜드가 합쳐진 연합된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자, 위치는 유럽 대륙의 서쪽 북대서양에 위치한 섬나라이고요. 면적은 24만 1752 제곱킬로미터니까 대략 그 한반도와 그 남북한 합친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구는 6천만 3천 명, 수도는 런던입니다. 원래 영국의 원주민은 켈트족이고 로마 제국이 영국의 원주민을 367년간 지배하였습니다. 그 후 450년경 게르만 민족인 앵글스, 섹슨, 프리시언, 주트족이 침입하여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앵글족의 영도자인 우파 1세는 대륙의 슐레위키에 살던 그의 본거지를 떠나 영국의 머샤 왕국을 건설하였다고 합니다. 켈트인들은 대륙에서 건너온 침략자를 섹슨이라 불렀습니다. 이러한 전례에 따라 로마인들도 영국에 정착한 앵글로 섹슨을 삭소네스라고 불렀고 그들이 건설한 나라를 삭소니아라고 하였습니다. 섹슨의 왕인 에셀스타는 934년에 자기를 앵글로 섹슨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앵글리 및 앵글리아라는 명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켄트 왕인 에셀바트는 601년에 그레고리 법황으로부터 렉스 앙글로롬이라는 칭호를 받아 앵글이라는 이름이 영국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확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인들도 영국이나 영국 사람들을 말할 때 앵글리아나 앵글리라는 명칭을 자주 쓰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건너온 게르만족 중에서 제일 먼저 온 민족이 주트족이며 그 다음으로 섹슨족이 들어왔고 앵글스족이 북부 지방에 들어와 앵글리아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자, 영어 및 영국이라는 이름의 기원입니다. 잉글리시와 잉글랜드의 명칭은 앵글족을 가리키는 앵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알프레드 왕의 앵글로 섹슨 연대기에 의하면 앵글족들은 부족 전체가 영국으로 이주하여
영어와 영국이라고 부르게 하는 저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1066년경 노르만디 지역에서 살고 있던 윌리엄 공이 이끄는 프랑스인들이 영국을 정복하여 영국인과 함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코케이시언 인종의 전통을 받은 백인들이었으나 역사적으로 서로 문화를 달리하는 여러 민족과 언어의 결합으로 지금과 같은 대영 제국,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영국은 유럽 대륙 서쪽 북대서양에 위치한 여러 혼합된 민족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게 된 셈입니다. 이런 섬나라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영토는 사람들이 살기에 비옥하고 영농과 목축을 하는데 알맞은 지역입니다. 영국의 자연환경입니다. 자연환경과 날씨는 한 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형성하는 주요 변수가 되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비해 날씨는 고르지 못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족문화 전문가들은 날씨가 국민성을 진취적이고 다양하게 만든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영국의 자연환경에 대한 소개로 영국의 일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월은 눈에 파묻혀 살고, 2월은 얼음 속에 살며, 3월은 바람과 함께 지내고, 4월은 빗 속에 젖어 지내며, 5월은 꽃봉오리 속에서 살고, 6월은 장미꽃을 즐기며, 7월은 연극을 보는 날씨에 지내고, 8월은 따뜻함에 젖어 살며, 9월은 학교 가는 재미에 지내고, 10월은 사과 먹는 재미를 보며, 11월은 추위에 떨며 지내고, 12월은 크리스마스를 즐긴다네. 이 평범한 자연환경에 대한 시처럼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역시 5월, 6월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그 시기는 국화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창조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6월은 장미꽃을 가득 든 예쁜 영국 신부가 밝게 미소 짓는 행복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화는 장미입니다. 7, 8월의 영국은 여행하기 좋은 활동의 계절입니다. 영국은 다양한 계절의 변화를 가진 아름다운 섬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나라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천연의 자연 조건과 환경이 영국인을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민족으로 만들어 세계를 제패할 꿈과 토양을 제공하였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영국은 오랜 역사적인 고통과 작은 섬나라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과 창조적인 도전으로 세계화를 이루는 선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국과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와 라틴어의 영향. 기독교가 영미 문화의 기저가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우선 기독교가 영국을 로마의 식민지 통치권 내에 들게 한 정치적인 상황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즉, 고대 영어에 미친 가장 두드러진 라틴어의 영향은 기독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7세기경에 앵글로색스는 그들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영국을 기독교로 개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들은 콜롬바, 아이단, 교황 그레고리, 오거스틴, 패트릭 등입니다. 이들은 포교한 공을 인정받아 교황청으로부터 성, 세인트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영국에 대한 기독교의 포교는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국 포교는 성 콜롬바와 성 아이단이 스코틀랜드에 기반을 두고 남쪽으로 내려와 노던부리아 지역에서 전개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국 포교는 성 그레고리와 성 어거스틴이 로마에서 온 성직자들과 영국 남쪽을 중심으로 하여 북방으로 올라가면서 포교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교황 그레고리의 명을 받아 50명의 성직자를 거느리고 597년에 켄트에 상륙하여 캔터베리를 근거로 하여 북쪽으로 포교하여 7세기에 전 영국을 기독교로 개종시켰습니다. 세 번째 영국 포교는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포교 활동 후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는 432에서 461년에 아일랜드를 기독교로 개종시켰습니다. 영국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 영국 및 앵글로색슨인들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크나큰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즉 앵글로 색슨인들은 게르만 민족의 비문명적인 모습을 탈피하여 로마의 문명과 접촉하게 됨으로써 유럽 문화권 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유럽의 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영국에 기독교가 도입됨에 따라 각처에 교회가 건설되었고 기독교의 모든 의식에 쓰이던 라틴어가 다시금 영국에서 그 세력을 뻗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교회에 부석학교가 설치되어 기독교의 교리를 연구함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어, 라틴어 등 고전어를 가르치고 동시에 문학, 과학에 속하는 여러 학문을 연마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배경으로 고대 영어 시대의 영국 문화 발달에 막대한 기여를 한 사람들은 시오도, 알드햄, 베네딕트 비숍, 비드 및 엘퀸 등 역사상 저명한 인물들입니다. 영국 남부의 캔터베리가 기독교 문화의 중심지였다면 영국 북부에서 이와 동일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요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크 지방이 이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베네딕트 비숍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669년에 캔터베리의 피타 대성당의 승원장이 되었습니다. 5년 후 웨어무스의 성 피터 성당과 자로의 성 베드로 성당을 건립하게 되었고 이 두 개의 교회가 북부에서 기독교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비드는 성 피터 성당과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 웨어무스와 자로 근교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비숍의 지도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비숍은 주로 자로의 성당에 체류하였습니다. 730년경에 라틴 말로 완성된 영국의 기독교사를 비드가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은 영국의 역사를 연구하고 기독교의 포교 활동을 연구하는데 가장 소중한 서적이 되었고 이 저서로 말미암아 비드는 영국 역사의 시조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엘퀴는 735년에 요크에서 태어났고 비숍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영국의 학문을 샬리메인 대왕의 궁중과 서유럽 각처에 널리 전파하여 유럽의 역사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종교가인 동시에 학자인 저명 인사들을 배출함으로써 8세기의 영국은 유럽 문명의 핵심인 로마와 직접 교류를 통해 유럽 문명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영어 발달사적 관점에서 기독교의 도래는 영어 발달에 커다란 발자국을 남겨놓았습니다. 기독교의 개념과 교리에 따른 이론과 논리는 많은 새로운 낱말을 영어 안에 끌어들였고 이로써 영어는 지적인 내용이 풍부해졌습니다. 게르만인들이 대륙에서 배웠거나 앵글로 색슨이 켈트인들을 통해 영국에서 배운 라틴 어휘는 대체로 소박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부터 종교적인 어휘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통한 어휘들은 정신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이 강조된 것으로서 직접 눈으로 보는 물건 대신 눈으로 볼 수 없는 물건 또는 이론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을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문적인 어휘가 차용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영국 사회의 세계화입니다. 1. 영어의 알파벳은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세계화시킬 것이다. 세계적 의사소통 도구인 영어의 알파벳은 원래 영국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국 사람들도 외국에서 사용하던 문자를 빌려다 자신들의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영어 알파벳의 기원은 기원전 1500년경에 지금의 지중해 연안 레바논에서 살면서 바다 건너 주변의 이웃 나라들과 장사를 했던 히브리 종족 중 페니키아 사람들이 사용하던 상형 문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상형 문자란 물건의 형상을 본떠 만든 글자란 뜻입니다. 옛날 서양에서 제일 먼저 문명이 발달한 국가는 그리스였으며 그리스 사람들이 바로 페니키아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상형 문자를 모방하여 쓰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알파벳 문자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발달한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를 모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 문자가 지금의 알파벳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영어 알파벳은 그리스와 로마 문자로부터 전해진 것입니다. 지금 영국 사람들의 조상은 독일 지방에서 살던 앵글로 색슨족이었는데 그들이 사용하던 룬 문자와 그리스와 로마 문자를 합하여
지금의 영어 알파벳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을 앵글로 색슨족이라고 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문자를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결국 알파벳은 그리스어의 처음 문자 알파와 두 번째 문자 베타를 합하여 생겨난 이름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이런 기원을 가지고 있고 영국 사람들은 영어를 세계적인 언어로 만드는 데 게을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영국인들은 어떻게 영어를 세계화시켰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로마 문화는 고대 영어 사회를 유럽 대륙 문화의 일원이 되게 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옛날부터 작은 섬나라 영국에는 켈트족이 평화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43년에 로마 제국이 유럽 대륙을 평정하면서 영국도 침략하게 되었고 그 후 410년까지 무려 367년간 영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초기 고대 영어 사회라고 합니다. 이때의 로마 제국은 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과학, 종교 등 전반적인 영역을 로마 문화의 틀 속에 잠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어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종교의 용어가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 당시 유럽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은 약 4만 군대를 주둔시켜 영국을 통치하였습니다. 그 후 게르만 민족의 융성으로 로마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은 정치적인 패망뿐 아니라 문화적인 소멸이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해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켈트족은 결국 로마 제국이 410년에 영국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힘의 공백이 생겼고 군사적으로는 힘의 균형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 북방의 여러 부족들이 영국을 자주 침입하였고 켈트족은 국방의 불안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적인 정세 속에서 450년에 게르만 민족인 앵글, 색슨족이 영국 땅을 침입하여 켈트족을 북방과 아일랜드로 몰아내고 영국 땅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하면 앵글색슨족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고 앵글색슨족이 곧 영국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통치 기간은 1066년까지 무려 616년간 계속되었으며 그 기간에 영국에서는 주로 독일어를 사용하였고 학자들은 그 기간을 고대 영어 시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앵글색슨족이 영국에 침입하여 섬나라 영국을 7개의 부족 국가, 즉 켄트, 석세스, 웨섹스, 노썸브리아, 이스트 앵그리아, 멀시아로 분할하여 통치하였습니다. 그 후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지배자 알프레드 대왕이 통일국가를 건설하여 1066년 에드워드 왕까지 616년간 영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에드워드 왕이 후사를 갖지 못하고 서거하자 웨스트 섹슨의 고두인 백작의 아들인 헤로드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의 공작으로 있었던 에드워드의 사촌 윌리엄 공이 그가 왕권을 이어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농민군대 4만을 이끌고 영국 왕실을 침략하여 앵글색슨족을 통치하던 게르만족 국가를 무너뜨리고 프랑스 사람이 통치하는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에드워드 왕이 정권을 잡고 있을 당시 윌리엄 공은 에드워드 왕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왕위 계승은 당연히 그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공은 야심찬 봉건주주로서 그가 지배하는 농민들을 절대 착취하거나 괴롭히지 않았고 농번기에는 농민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농한기에는 농민 군대들을 조련시키면서 왕권을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윌리엄 공의 기대와는 달리 왕권이 헤로드에게 계승되자 이에 승복하지 못하고 1066년 9월 5일 영국 왕실 침공 작전을 개시하여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영국 왕실을 완전히 정복하고 프랑스의 노르만디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고대 영어 시기에 로마가 기독교를 도입함에 따라 고대 영어에 없는 많은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 개념들을 라틴어로부터 차용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고대 영어는 기존 어휘의 뜻을 수정하거나 있던 어휘를 2개 또는 그 이상 연결시켜 복합어를 만들어 새로운 개념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신조어의 힘이 생겨났지만 한편으로는
라틴어를 원어 그대로 차용으로써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문화는 고대 영어 사회를 유럽 대륙 문화의 일원이 되게 했습니다. 초기 고대 영어 시기에 들어온 라틴 어휘는 다음과 같이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직에 관한 용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제단, 촛불, 두건, 신조, 사도, 세례반, 수녀, 대중, 성골, 신전, 하나님, 여자 수도원장, 자선품, 반승, 대주교, 천사, 송가, 사도, 정론, 사무원, 컵, 장, 집사, 서한 편지, 찬송, 순교자, 연도, 목사, 손바닥, 교황, 주교, 성가, 영대, 헌금, 참회하다, 목사 등이 성수에 관한 차용어들입니다. 이 단어들 요즘도 우리 영어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죠. 둘째로 일상생활에 쓰이는 용어들이 차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자, 비단, 자루, 양말, 가슴, 자리, 사탕무, 배, 무, 굴, 개, 조개, 요리사, 상자, 백합, 식물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현대 언어에 남아있는 그 단어들이네요. 세 번째는 학술 용어 등의 차용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교장, 열, 원, 세포, 강세, 식귀, 시행, 문법적, 미터, 주석, 라틴 등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차용어들 외에도 다방면의 용어를 차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제1르, 종이, 기관, 앵커, 군단, 스폰지, 회반죽, 팬, 거인, 재능, 절구, 코끼리, 장서 등이 있습니다. 역시 요즘도 많이 보이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보면요. 고대 영어 시기에 라틴어 차용어 해가지고 차용 영역, 성직, 일상생활, 학술생활, 기타 방면. 그래서 라틴어 차용어의 이렇게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거점으로 한 북방에서 쳐들어온 바이킹들은 8세기경부터 유럽 각지를 습격하였습니다. 그중 덴마크인의 지도자인 롤로가 프랑스의 노르만디를 점령하여 정착한 후에 영국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793년 린디스판을 약탈했고 794년에는 자로의 성당을 약탈했습니다. 9세기에는 노덤브리아와 머사를 공략하여 그동안 유럽의 구석구석에 꼽혀 있었던 종교와 문화의 불길을 꺼버렸습니다. 아울러 그들의 언어가 영어에 잠입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밴드, 띠, 뱅크, 은행, birth, 출생, brink, 가장자리, egg, 계란, loan, 대부, race, 인종, root, 뿌리, scales, 눈금, stake, stake, trust, 신용, want, 원하다, window, 창문 같은 단어들이 스칸디나비아 언어로부터 차용된 것입니다. 영국의 지명 중 더비, 그림스비, 럭비처럼 BY로 끝나는 명칭이 600여 개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인의 이름에 존슨처럼 SON으로 된 것은 바이킹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영어 시기의 최고의 명작인 베올프는 스칸디나비아의 전설을 모방한 역사적인 민족 서사시입니다. 그 내용은 베올프가 흐르카 왕의 침략을 받고 괴물 그렌델과 싸워서 어떻게 영웅적으로 퇴치했는가를 기록한 것으로 3천왕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작품을 통하여 고대 영어 시기의 앵글색슨족과 바이킹족과의 문화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확폐화된 교회를 재건하고 문화와 학문을 재부흥시키고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은 알프레드 왕, 단스탄, 에설월드, 오스월드, 요크의 대주교들이었습니다. 알프레드 왕은 덴마크인인 그림을 물리치고 878년에 위드모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웨섹스와 머시의 일부 지역에서 바이킹들을 격퇴시켰고 로마에 학자와 승려를 파견하여 로마의 문물을 수입하였으며 문헌을 섹슨 방언으로 번역하였고
학교를 건설하여 학문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독교가 영국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에도 라틴어가 영어에 유입되었고 10세기를 전후해서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을 계기로 다시 라틴어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들어온 라틴 어휘는 성격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종교 원리를 파고들어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론이 심오해지고 연구의 폭이 넓어짐과 동시에 깊이 파고드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학문적인 경우에도 표면적인 탐색 과정에서 심층부에 파고든다는 인상이 짙었기 때문에 자연히 어렵고 좀 더 딱딱한 학문적인 수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3. 중세 영어 사회는 900개의 프랑스어 단어를 차용했다. 바야흐로 1066년에 윌리엄 공이 주도한 프랑스 민족이 영국을 통치하는 역사가 시작되자 프랑스의 언어, 문화, 정치, 경제, 산업이 영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노르만디의 공작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하여 그 당시에 영국 왕실 13명의 공작 중에서 한 사람만 남기고 즉결심에 처형하여 영국인 지배계급을 몰락시키고 프랑스인들이 영국 전역을 통치하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말을 하는 농민군대 4만 명이 지배하는 국가가 형성되었고 지배계급은 프랑스 말을 공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대중은 영어를 사용하였으며 학자나 종교인은 라틴어를 사용하여 3개 언어가 통용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중세 영어 시대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영국이라는 국가는 침략과 고통을 당한 박해의 왕실이었고 외국으로부터 수많은 지배와 착취를 당한 집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제국이, 그 다음에는 게르만 민족이, 그리고 프랑스인들이 차례로 영국 땅을 강점하여 지배하였습니다. 노르만디의 프랑스인들은 영국을 점령한 후에 자신들이 살아가고 후손을 키울 지역이 프랑스가 아니라 영국 땅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프랑스인들이 영국에서 지배계급을 형성하면서 스스로의 자각의식이 생겨 영국 속에 영국인화되는 자각운동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336년에 프랑스의 왕실이 영국 왕실에게 스코틀랜드 백작 선정을 직접 지시하는 등 지나친 내정 간섭을 하자 이에 분개한 영국 왕실은 프랑스 본국 왕실에 대하여 불복종 반응을 보였습니다. 1337년부터 영국과 프랑스 왕실은 소위 백년 전쟁이라는 끝없는 소모전을 시작하여 1453년까지 무려 100년이 넘게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전쟁 동안 초기는 영국 왕실이 계속 승전을 하다가 프랑스 왕실이 승전을 하게 되었고 다시 영국이 승전을 하는 등 엎치락 뒤치락 승산 없는 소모전이 1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프랑스의 성녀 잔다크가 나타나 프랑스를 구하고 프랑스의 승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지루한 100년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영국 귀족들은 스스로 프랑스인이 아니라 영국인이라는 자각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영국 서민들과 융합하는 민족 통합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 서민들은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워 공을 세워서 모든 백성이 추앙하는 기사가 될 수 있었고 그 기사가 된 영국 서민이 프랑스 출신의 귀족들과 결혼하여 민족의 혼합을 이룩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출신의 영국 귀족들은 예쁜 영국 서민 여성들과 결혼하여 민족을 결합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이민족의 침략을 통하여 하나의 통일 민족으로 융합하는 역사적 대장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백년 전쟁이 끝나고 영국은 영어 문학이나 공문서를 라틴어나 프랑스어로 대체하였습니다. 현재 영어 어휘의 많은 부분 60%가 라틴어나 프랑스어에서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증거가 됩니다. 1066년부터 1250년경까지 정부와 행정용어, 교회용어, 법률용어, 군사용어, 예술, 학문, 의학, 과학, 유행, 식사, 사회생활 등 약 900개의 프랑스어 단어가 영어에 차용되었습니다. 고대 영어 방언인 웨스트 섹슨 방언이 약화되었고 고대 영어의 모든 방언은 동일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영어는 서민들의 일상적인 구어체 언어로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중세 영어 기간은 3개 국어가 통용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영어의 ask, 프랑스어의 question, 라틴어의 interrogate 등 세 개 언어가 공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 개 다 사용하고 있죠. 자, 중세 영어 시기 세계 국어의 어휘 공존입니다. 자, 고대 영어, 독일어, 중세 영어, 프랑스어, 라틴어, 고대 영어, 독어, 프랑스어, 라틴어 이렇게 되어 있죠. rise, 일어서다, mount, ascend, 그죠? fast, firm, secure, time, age, epoch, fear, terror, the trepidation, ask, question, interrogate, fire, flame, conflagration, holy, sacred, consecrate, goodness, virtue, poverty. 대체로 그 프랑스어 라틴어로 갈수록 단어가 어려워집니다. 자, 중세 영어 시기에 프랑스어들이 차용되면서 영어 표현이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영어에서는 smell이라는 단어만 있었지만 프랑스의 침입으로 aroma, odor, scent, perfume, fragrance, stink 등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프랑스어에서 confess, 고백하다, defend, 방어하다, compose, 작곡하다, improve, 증진하다, envy, 부러워하다, novel, 고상한, prince, 왕자, people, 사람, witness, 증언, crime, 범죄, army, 군, warrior, 무사, peace, 평화 같은 단어들이 들어와서 고대 시기에 순수한 고대 영어 단어들이 없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beef, 소고기, mutton, 양고기, veal, 송아지 고기, pork, 돼지고기 같은 단어들도 프랑스에서 들어왔습니다. ox, 황소, sheep, 양, calf, 송아지, swine, 돼지처럼 고대 영어 단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의미로 구분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4. 영국의 르네상스 운동은 영어를 세계어로 도약하게 했다. 바야흐로 100년 전쟁의 결과 영국 사회는 많은 변화와 개혁을 맞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1500년대에 들어와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힘입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으며 영국 사회는 큰 변혁과 발전의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문화사적으로 볼 때 영국 사회는 다음과 같은 큰 변혁과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영국 사회는 다음과 같이 정치, 경제, 과학, 의료, 문화, 예술, 군사적으로 찬란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첫째, 영국에서 과학이 발달하여 인쇄술이 보급됨으로써 서민들 누구나 책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산업화 시대로 돌입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런 영국의 산업화는 곧 한 국가를 선진화하게 하였고, 세계 최강의 국가로 부상하게 만드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산업화는 생산성을 높여서 국민 경제를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이런 산업화로 일반 서민 누구나 대중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과거에 왕족이나 귀족들만이 학교 교육을 받던 틀에서 벗어나 일반 서민들도 누구나 대중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이런 산업화와 대중교육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계층 간의 갈등을 결혼으로 해소하는 결과를 더욱 촉진시켰으며 지역과 지역의 갈등은 상호 왕래와 상거래로 해소하였고 영국 왕실은 해상국가로서 무역을 장려하여 국가와 국가 간의 통상으로 국가를 부유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민의 의식이 깨이게 되어 영국 사회를 선진문명 사회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영국에서는 모든 대중매체의 소통과 발달이 서신, 신문, 책 등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넷째, 이런 제반 여건은 영국인의 사회의식을 급변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이 스스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국 서민들의 언어 생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영국 영어 발음은 누가 변화시키고자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영국 서민들 모두 품위 있는 영어 발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하는 개혁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영국 서민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바야흐로 영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군사 등에서 그들은 어느 한 가지도 세계 최강이 아닌 것이 없이 가장 힘있고 산업화된 선진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영국 르네상스 운동 영향에 대한 표입니다. 단계는 1, 2, 3, 4. 르네상스의 변화 영역, 그 영향과 결과, 비고죠. 그래서 인쇄술의 발달이 과학의 발달과 책 보급으로 서민의 지식을 충족시켜 주었고, 지식기술 산업을 발달시켰죠. 대중교육 기회 확충은 지식산업으로 중산층을 형성하게 만들었고, 문명을 퇴치했습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계층 간의 소통, 지역 소통, 무역 강화로 부강해졌죠. 경제 대국이 됐어요. 서민의식의 향상, 영어 모음 대변화 현상, 중세 영어의 발음 변화로 인해서 영어가 세계화가 되었습니다. 15세기 르네상스 운동의 결과 산업화는 급진적으로 진행되었고 영국은 세계적인 선진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곧 세계요, 세계는 곧 영국이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은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요, 식민지를 보유한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문화적으로는 셰익스피어 같은 대문화가 나타나 영국 문화의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세기가 지난 후에도 그가 창작한 작품들은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 콘텐츠로 문학, 예술, 연극,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정규학교 교육을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지식인들은 그를 라틴어도 모르는 까마귀라고 무시했지만 그는 영국인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어휘 35만 개를 사용하여 주옥 같은 문체로 수많은 희곡 작품을 완성하여 영국이 제일 자랑하는 세계적인 대문호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가 쓴 작품의 양과 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하고 주옥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다 준다 해도 셰익스피어는 바꾸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네 번째, 대영제국 박물관과 영국의 전통. 대영제국의 문화는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고고학 및 민속학 수집품들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영국 박물관에는 이런 영국의 찬란한 문화적인 유산을 전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성기에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수집한 고고학적인 유물까지 소장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런던의 블룸스버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는 1802년 프랑스에서 인수한 이집트의 고고학적 희귀한 자료, 1806년에 수집한 타우넬의, 1816년에 수집한 엘긴 대리석 조각, 이 밖에 크니도스의 데메테르 여신상, 소크라테스의 소형상, 페리클레스의 반신상, 율리어스 카이사르 및 로마 제왕들의 흉상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아시리아의 날개 달린 황소, 칼데아의 유물, 헨리 8세 궁전의 금부치 세관, 중앙아시아의 옥수수의 유물, 중국의 벽화, 도자기 및 불상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성서의 알렉산드리아 사본, 섹슨의 연대기, 마그나카르타, 옛날 인쇄 제본의 견본 등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2000년 11월 396.72제곱미터 규모의 우리나라 관이 신설되었는데 구석기 유물부터 청자, 백자 등 조선 후기 미술품 25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은 왕립 학사 원장을 지낸 의학자 한스 슬롱경의 6만여 점에 이르는 고미술, 메달, 동전, 자연과학 표본류 등 방대한 소정품을 1753년 영국 정부가 매입할 것을 의회에서 의결하고 로버트 카튼경의 장서와 옥스퍼드의 백작 로버트 할리의 수집품들을 합하여 1759년에 설립, 일반에게 공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17세기 프랑스 고성풍의 진기한 건물로 그레이트 러셀가에 있던 몬테규 후작의 저택에 전시되었고 소장품이 증가하자 1824년부터 로버트 스머크 경의 설계로 동쪽에는 장서용, 서쪽에는 이집트 조각 전시용의 갤러리가 먼저 세워지고 1852년 중앙부의 옛 건물 자리에 신고전 양식으로 현재의 정면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1881년 자연사 소장품들은 사우스 켄싱턴에 신축한 자연사 박물관으로 옮기고 박물관 안의 도서관은 몇몇 주요 기관들의 장서를 합하여 영국 도서관으로 독립하였습니다. 또한 1970년부터 민족학 부분 소장품들은 웨스터민스터의 벌링턴 가든스에 있는 인류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수업 활동, 수업 리뷰 및 정리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번 차시 학습한 온라인 강의 내용을 복귀한 후 학습 내용, 깨닫게 된 사항들, 그리고 질문 사항들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